제82회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 LA 한인사회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올해 LA 오토쇼에서는 본격적인 전기차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내년 1월 봄학기부터 완화된 방역 지침을 예고했습니다. 공급난과 물가 상승 속에 미국의 주택 착공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은 제82회 순국 선열의 날입니다.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LA 한인사회도 기념식을 열고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대한인 국민회 기념재단은 제82회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 LA 한인타운 인근 로즈데일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광복의 그날을 끝내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미주 독립유공자 묘소를 찾아 헌화하고 그들의 헌신을 되새겼습니다. 독립유공자를 찾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주 지역 독립유공자는 15명 늘어 375명입니다. 로즈데일 묘지의 독립유공자는 21명에서 올해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로 6분이 묘지를 찾아서 지금은 이 로즈데일 묘지 전부 27분의 미주, 특히 남가주에서 독립운동하시던 분이 잠들어 계신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은 대한인 국민회 기념재단 주최로 LA 총영사관, 광복회, 흥사단, LA 평통, 미주 3.1 여성 동지회 등이 참여해 순국 선열의 나라사랑 마음을 기리며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에선 한인사회가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LA시 검사장에 출마한 리차드 김 검사는 오늘 기념식에서 벅차오르는 마음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선열들의 희생정신이 지금의 한국과 미주 지역 한인사회를 만들었다며 검사장에 당선되면 1.5세와 2세를 위한 뿌리 교육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인 국민회는 기념식 날만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순국 선열분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한인 동포 사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참 중요한 그 시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한인 사회에 더 많은 후세들이 조금 더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미주 지역 선열들의 헌신을 되새기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이곳 미국은 이민 선조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봉사하며 희생했던 흔적들이 많이 서려 있는 지역입니다. 이역만리 이곳 미주 지역에서도 태극기를 흔들며 고단한 이민 생활 속에서도 한 푼 두 푼 모아 기꺼이 조국 광복을 위한 활동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셨고 대한 독립을 위해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데 매진하셨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각 단체들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선열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2021 LA 오토쇼가 오는 금요일 개막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2년 만에 다시 열린 올해 오토쇼는 자동차 업체들의 본격적인 전기차 경쟁 무대로 평가됩니다. 오늘 미디어데이를 맞아 이우수 기자가 LA 오토쇼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첨단 자동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LA 오토쇼. 팬데믹 사태 여파로 지난해에는 열리지 못했지만 올해는 다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LA 오토쇼는 전기차들의 동무대가 됐습니다. 전기차는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는 성능까지 내연기관 차량에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친환경 컨셉트카 세븐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세븐은 탑승객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냉장고와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흡사 가정집의 거실과 같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객을 섬세하게 배려하면서 그 안에 스토리를 만드는 디자인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봐주시면은 앞으로 전기차의 향방이 많이 좀 다를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전기차 EV6의 상위 모델인 EV9 컨셉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비전이라고 불리는 EV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활용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전기차지만 텔룰라이더와 같은 오프로드 주행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점이 기아 EV9만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If you look close, you're going to see probably the next vehicle in our electrified line, and really going after the heart or the most energy and attention in the marketplace right now, which is in the mid to large SUV space. So, 전기차 시장의 판매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 자동차 브랜드뿐 아니라 미국 피스커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도 참여했고 중국의 에디슨 퓨처, 베트남의 빈페스트와 같은 전기차 업체도 신차를 공개했습니다. 반면 내연기관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의 참여율은 낮아졌습니다. 벤츠와 BMW, 아우디와 같은 독일 3사는 LA 오토쇼에 아예 참가하지 않았고 일본 브랜드 역시 도요타와 스바루를 제외하면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포드는 컨벤션 센터 내부에 전기 트럭 시승 회장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 같은 전기차 개발 경쟁은 점차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모든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플러스 신생 업체들이 앞다퉈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래 모빌리티 개발에 앞장서는 업체가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팬데믹 사태로 2년 만에 재개된 LA 오토쇼의 주인공은 전기차였습니다. 자동차 업체들 간의 경쟁도 점차 친환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LA 오토쇼 현장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내년 1월 봄학기부터 완화된 방역 지침 적용을 예고했습니다. 통합교육부는 내년 1월 11일에 시작되는 봄학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검사를 다음 학기부터는 백신 미접종자들로만 국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내 실내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완화됩니다. 현재 LA 통합교육부 산하 학교들에서는 실내외 상관없이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만약 학교별로 전체 인원의 85%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을 경우 야외 활동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12세 이상 학생들의 접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중고등학교와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도 완화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별도의 격리가 필요 없게 되며 비접종자 역시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 해도 증상이 없고 접촉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격리 없이 학교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완화된 방역 지침은 확정 시행이 아닌 예고 단계로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질 경우 다시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주택 착공이 공급난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미국의 10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보다 0.7% 감소해 15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58만 건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축 자재 부족과 팬데믹 기간 인력 부족, 물가 상승이 예상치 못한 주택 착공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건축 자재인 목재와 구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지난 9월 건설 분야 구인 건수가 33만 3천 건을 기록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상무부는 이미 착공했지만 완공되지 못한 주택수 역시 145만 채로 1974년 이후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향후 수요를 가늠할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165만 건으로 4%가 증가해 주택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와 클리퍼스의 홈구장인 스테이플스 센터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뀝니다. 스테이플스 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AEG 그룹은 어제 경기장의 명칭을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SPN은 AEG가 크립토닷컴 측과 20년 동안 7억 달러 지불을 조건으로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크립토닷컴은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붐에 힘입어 크게 성장했는데 최근 주요 스포츠들에 대한 투자 후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완공된 이래 3차례의 월드컵 기간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등 한인 사회에도 매우 친숙한 스테이플스 센터의 이름은 이제 다음 달을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미 프로농구 NBA의 LA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북미 아이스 하키리그 NHL의 LA 킹스, 여자 프로농구 WNBA의 LA 스팍스 등은 앞으로 크립토닷컴 아레나를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을 위한 백신 무료 접종 행사가 열립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와 비영리 보건센터 광해원이 개최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행사는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사의 얀센 백신이 모두 제공됩니다. 또 1, 2차 접종과 함께 부스터샷 접종도 가능합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분들은 운전면허나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12세에서 16세 사이 청소년은 나이 증명 서류와 함께 보호자와 동반해야 합니다. 부스터샷 접종의 경우 1, 2차 접종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제2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 마감일인 17일 오후 현재 KBTV 이창헌 부사장과 김일선 투자이민 관련 회사 퍼시픽 포인트 대표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1987년 출생으로 뉴욕에서 자란 이창헌 후보는 뉴욕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KBTV 부사장 겸 메인 뉴스 앵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장으로 당선되면 이민자,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한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한인 정치력 신장을 통한 한인 정치인 꿈나무 키우기, 타민족과의 연대활동 강화, 연방, 주정부 지원금 확보를 통한 한인회 재정 자립 등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욕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일선 후보는 뉴저지에서 투자이민 관련 회사 퍼시픽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양대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회원이자 태극기 국민평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뉴저지 한인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힘이 되는 한인회를 만들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의 변을 전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2013년 26대 회장 선거부터 4대 연속으로 후보 미등록 사태가 반복되는 등 새 회장을 찾는 데 줄곧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30대 회장 선거에서 2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해 경선이 확정되면서 한인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카는 내일 저녁 대한민국의 대표 면역 증강식품인 홍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인체 면역력, 낮으면 질병에 노출되고 높으면 각종 염증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이 면역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몸의 약화된 부분, 과한 부분을 조절하는 그런 어떤 양리적 효과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 이제 그거를 좀 더 학문적인 용어로 어댑토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기간 70억 달러나 매출이 늘어나 210억 달러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최근 면역 항상성, 이 아답토젠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nd Panax ginseng is one of the preeminent adaptogens and has a long association with just building strength, building again in the language of the medicine in your culture, building qi. That's important. 팬데믹 리포트, 백신과 면역력, 그리고 홍삼은 한국인삼공사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다큐멘터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상약인 고려인삼, 그리고 이를 쪄서 말린 홍삼.
한국 내 홍삼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인삼공사의 차별화된 경작 기술과 홍삼 제조 공정을 소개하고 수천 년을 통해 입증된 홍삼의 효능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접근해 들어갑니다. 또 최근 한국인삼공사와 백신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신 면역 증강제 개발까지 미래의 가능성도 들여다봅니다. 팬데믹 리포트, 백신과 면역력, 그리고 홍삼은 내일 저녁 9시 40분 KBS 아메리카 지상파 채널 44.1을 통해 방송됩니다. 남가주 케이블과 북미 제휴사, 디렉TV, 그리고 DTV 44.8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